안녕하세요. 김선생의 경매 창업TV의 김영근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2020년도 9월 9일 날 수원 법원 본원에서 경매 진행되었던 거, 경매 17개에서 오늘 경매 사건 진행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 여러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물건 수는요, 수원 본원입니다. 수원 본원 거예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조금 더 되니까 약 한 60개 정도 경매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 중에 낙찰된 거는 대충 보니까 셋, 여섯, 여덟, 한 18건 내지 20건 정도가 낙찰이 되었네요. 자, 이 중에 한번 볼게요. 동탄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네요. 감정가 2억 9,400이었습니다. 오, 근데 응찰자 27명으로 들어왔네요. 27명이 들어와서 낙찰을 또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약 한 130% 정도 이상 낙찰을 받았는데요. 이 물건 한번 볼게요. 그 전에 2019년도 1월 달에 한번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불허가 떨어지는데 불허가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불허가 떨어지는 게 보통 권리상의 하자가 있든지 아니면은 경과가 취하되든지 뭐 채권 변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허가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허가가 왜 났을까? 권리부수부터 먼저 볼게요.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요. 1순위 건설당 건자가 경매를 넣었고요. 그러면은 권리상의 하자는 없다. 후순위에 말소 안 되는 예고 등기도 없고 철거에 의한 가처분도 없다. 그러면은 뒤에 건 다 말소입니다. 소유주 살고 있으니까 명도하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불허가가 되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법원, 이럴 때는 이제 법원 문건 송달력을 봐야 됩니다. 왜 2019년도 1월 달에 낙찰 받고 난 뒤에요, 집행중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가 집행중지 신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상 파산, 개인 파산 같은 거 신청을 하거든요. 경매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대금 납부하기 전에 파산이 들어오게 되면요, 파산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파산 개시결정이 떨어지게 되면 집행 절차가 그거 됩니다. 중단이 돼요. 이거는 지금 허가 결정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불허가로 결정하고 보증금 환급을 받아가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서 제출하고 보증금 환급 받아간 거거든요. 뭐 개인 파산인 경우가 더 대다수가 개인 파산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불허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파산 절차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경매 속행 신청서가 들어와서 2020년 7월 달에 경매가 다시 진행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은 이 불허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해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행 신청이 들어와서 9월 9일 날 그전 최저 가격인 2억 500에서 새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해서 낙찰을 3억 9천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높게 받았을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2018년도 사건이죠. 경매 개시 결정이 2018년 8월 달에 경매 개시이 기입 등기가 됐습니다. 그거는 곧 감정평가가 2018년 12월 달이나 2019년도 초에 감정평가 현금액이 이겁니다. 1년 한 8개월 전입니다. 1년 8, 9개월 전이거든요. 그 사이에 동탄의 집값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규제 정책 때문에 아파트가 보합해서 뭐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제는 어느 정도의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요. 자, 그때 1년 한 8, 9개월 전에 감정평가된 금액이 2억 9,400이면 이제 실거래가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죠. 실거래가 파악만 정확하게 하면은 됩니다. 실거래가 파악하기 위해서 시세 실거래가를 볼까요? 이게 1층입니다. 1층 면적 1층 76.5, 평균가가 3억 2천, 최고가 4억 8천 이러네요. 좀 더 상세하게 볼까요? 실거래가 상세입니다. 76.5, 높은 층은 4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되었고요. 76.5, 여기 있네요. 3층이 2020년 4월 달에 3억 7,500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4월 달입니다. 4월 달. 그리고 가장 최근에 7월 달에
14층, 16층이 4억 8천, 뭐 4억 5천, 4억 6천 5백. 요 선에서 내부 수리 상태나 동층, 라인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니까 4억 중간층 로얄층 기준으로 해갖고 시세는 4억 한 7, 8천 정도가 한다. 그러면 이게 1층이니까 4월 달에 낙찰되었는 게 3층 물건이 낙찰되었는, 3층 물건이 실거래되어 있는 게 3억 7천5백입니다. 그 사이에 조금 올랐던 부분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3억 한 8, 9천 정도가 시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3억 한 8, 9천 정도가 시세일 것 같은데 3억 9천 6백이 받았네요. 아따. 뭐 제가 볼 때는 온 돈 다 주고 받았습니다. 뭐 그다지 썩 재밌는 낙찰은 아닌 것 같고요. 채무자 소유주하고의 어떠한 별단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그다지 크게 재밌게 낙찰을 잘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뭐 어떻든 받았으니까 잔금 납부 잘 하시고 깔끔하게 맹도하셔가지고 입주하시든 전세를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지도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809동입니다. 809동 동탄 제1동탄 신도시에 제1동탄 809동 아유 동은 좋네요. 동은 좋네요. 동 좋고 3호라이니까 여기요. 뭐 남서향이면서 앞뒤 맞바람 구조일 거고요. 남서향이면서 1층이지만 앞은 터져 있으니까 동은 뭐 809동 804동 제일 로얄동입니다. 제일 로얄동이고 3호 라인들이 좋네요. 808호도 마찬가지고 807호도 마찬가지고요. 요 3호 라인이 1호 라인 3호 라인이 좋습니다. 동은 좋다. 1층이지만 시세가 제가 볼 때는 3억 한 8, 9천 정도 할 것 같다. 거의 뭐 시세껏 낙찰을 받으셨네요. 자, 그리고 다세대 호메실 현대맨션 다세대 빌라 하나 볼까요? 호메실에 있는 4층에 있는 빌라입니다. 감정가 1억 3,100이었고요. 응찰 2분 하셔가지고 9,608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전용 22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괜찮네요. 방 3개 구조일 거고요. 방 3개에 전용 22평. 권리관계 볼까요? 건조당 2018년 4월 5일날 2018년 4월 5일 이후에 12일이다. 그죠? 임차인 대항력 없다. 인수할 거 없으니까 권리관계는 깨끗합니다. 깨끗하니까 실거래 가격하고 위치만 보고 응찰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나름 주변에 아파트 초중고 학교 있는데 그 중앙에 있는 빌라입니다. 나름 학교가 있으니까요. 나름 학교가 있으니까 방도 3개니까 뭐 애들 있는 학부모님들도 저렴하게 내 집 장만하거나 하고자 전세 주고자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위치 괜찮네요. 위치 괜찮고 도심에 일단 접근돼 있으니까 뭐 주변에 생활 편의시설들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도 괜찮고요. 층도 4층이잖아요. 4층 구조 평면도는 한번 볼게요. 평면도 방 3개에 거실 주방 따로 22평이니까 사이즈 실평수 22평이면요 이런 거 작은 거 아니거든요. 빌라 있어요. 그런다 그러면 방도 3개고 뭐 주방 거실 분리되어 있고 4층이니까 뭐 괜찮네요. 괜찮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평가 금액이 얼마 되는지를 봐야죠. 감정가 1억 3,100인데 시세가 어느 정도 할까요? 빌라들은 시세가 이러면 참 잘 안 나와 있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 주변에 가셔가지고 파악을 하시되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매매가가 인근 부동산에서 문의한 결과 1억 한 3천 전후 정도 되고요. 전세가 약 한 9천에서 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이제 그래서 현장 가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매매가 1억 4천 전후라고 이야기하고 현장 가서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이다. 그런다 그러면
9,600에 낙찰 받으셨으면 잘 받은 거죠. 전세가 거의 전세가 수준으로 받았는 거 아닙니까? 감정가격에 73.3% 받았으니까 예, 잘 받으셨습니다. 명도 잘 하셔가지고 예, 입주하시든지 전세를 넣으셔도 전세금으로 경매대금 충당이 다 됩니다. 여러분 경매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중개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전세 가격으로 맞출 수가 없어요. 갭 투자하는데도 갭 투자도 자기 돈 최소한 10% 20%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는요 어머니 따지면 이 사람 전세 잘 놓으면요 돈 10원 안 들이고 집 하나 취등해 놓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경매의 매력입니다. 잘 받으셨습니다. 일단 하나는 유찰이 됐네요. 401호는 낙찰됐는데 하나는 유찰됐네요. 이분은 이게 대항력이 있네요. 대항력이 있네요. 소액 임차인 2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9천만원 인수해야 되니까 배당 요구 했는가 볼까요? 6월 17일 날 배당 요구 했네요. 낙찰 금액에서 받아가겠다. 임차권자가 경매한 것 같은데요. 차석영씨 맞네요. 임차권자가 경매 진행했으니까 이 금액은 9천에 낙찰을 받아도 예. 이게 있구나. 이성환 씨에 대한 소액 임차인 배당금 받아가니까 조금 이게 두 개 합산하면 1억 1천이지 않습니까? 1억 1천이니까 1층 중에 일부니까 뭐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성환 씨와 차석영 씨의 관계상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01호 중에 일부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유동화회사다. 그러면은 배당 배제 및 가장 임차인에 대한 소송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법적인 부분인데요. 누가 봐도 이러면 좀 냄새 나지 않습니까? 보증비 2천에 들어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방 한 칸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 한 칸 쓰고 있으면서 최우선 변제금 받아가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보느냐? 채권자가 손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채권자가 강력하게 주장할 만한 지금 채권자가 없네요, 보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런 배당 이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배당 이의하고 그리고 가장임차인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다투지 않거든요. 수원시에서 그걸 다투지 않거든요, 잘. 그렇다 그러면 요 부분은 분명히 좀 냄새가 난다. 냄새가 충분히 납니다. 그러면은 9천에 예를 들어서 취득을 할 수도 있는데 1억 1천이라는 부분까지 인수자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유찰이 된 겁니다. 이 물건은요. 됐죠? 공장. 다른 거 설명할 것도 많은데, 여러분 공장 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공장 전문입니다. 이거 합시다. 공장 이거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수원 건곡동에 LG 아파트 101호인데요. 감정 가격에 준하게 100%의 오늘 응청자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전용이 뭐 69.5평 70평짜리입니다. 70평짜리. 감정 가격에 낙찰을 혼자 들어와서 단독 입찰해가 받으셨거든요. 권리상의 문제는 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네요.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받았다. 이 물건 볼까요? 2011년도에 2010타경으로 해서 경매로 취득했던 아파트입니다. 경매로 취득했던 아파트인데 이때 2011년도 5월 24일 날 4억 6,200에 지금의 소유주이자 채무주가 4억 6,200에 낙찰을 받았던 물건입니다. 그게 다시 약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경매가 나와가지고 4억 6천, 4억 5천 거의 10년 전에 낙찰 받았던 그 가격으로 다시 낙찰을 받아 가셨네요. 뭐 시세에 대한 부분은 볼까요? 평균 시세가 5억 3천 뭐 한 5, 6억 가장 로얄동 술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좋은 게 뭐 7억 3천까지도 실거래가 되어 있네요. 1층인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그런 5억 한 3, 4천 5억 한 4, 5천 5억 5, 6천 거의 시세 5억 4억 얼마에 받았네요. 그러면은 1층이라도 제가 볼 때는요 요즘 같은 추세로라 그러면 최하 그래도 뭐 5억 이상은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4억 5천이면 예, 뭐 단독 들어가셨지만 뭐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꼭 여러분 한번 유찰 되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그 물건의 계획 특성마다 상황마다 틀려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빨리 잘 파악하는 게 그게 현장 실무를 보는 경험이고 눈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잘 받으셨습니다. 옵스텔 너무 작아서 아니고요.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공세동 자동차 대지 농지 뭐 감정가보다 더 받아버렸네. 이해관계인이겠죠. 이것도 3억 6천 화성 쓰시면 100mm 농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5분 남은 시간. 아까 공장 어디 있었죠? 공장 오이씨 공장을 찾으려는 거예요. 장안면 독정리 있는 공장입니다. 감정가 25억 5,400이고요. 두 번 주찰돼가지고 이번 3차에서 18억에 낙찰 받았습니다. 최저가격이 12억이었는데 2회차보다도 낙찰가를 더 썼네요. 자, 그럴만한 뭐 이유가 있겠죠. 토지 면적이 1063평이고요. 건물이 628평이었습니다. 지상 뭐 한 2층 정도 되는 건물이고요. 토지 2개 필지 해가지고 1063평에 건물 1개 동, 2개 동, 제시회까지 총 3개 동의 건물이 존재하고요. 1개 동 건물이 363평, 그리고 1개 동은 사무실동으로 해서 43평짜리 1층, 2층, 3층짜리 사무실동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시회 이제 그 파이프 졸해가지고 주변에 옆에 공장들은요, 이런 거 항상 대다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시회 매각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일괄 매각에 포함되어 있네요. 전혀 뭐 하자 없는 물건이고요. 건재당 2015년도에 건재당 중소기업은행에 건재당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2018, 18 다 이거 다 대항력 없습니다. 다 새로 보니까 임차인의 DA텍도 보이고 JP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장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전세 형식으로 들어와가지고 공장을 하고 있는 임차인들이거든요. 임차인들인데 건재당보다는 날짜가 느립니다. 느리다는 거는 대항력 없으니까 다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낙찰 받아가지고 맹도 처리하면 돼요. 여러분 공장 이거 맹도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공장 전문으로 우리 그 로펌에서 변호사님과 진행하면서 공장은요 맹도하는데 뭐 짧게는 한 4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공장 맹도는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경험 있는 그런 회사하고 같이 맹도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겁니다. 자, 그래도 감정가 25억짜리 18억의 낙찰을 받으셨으면요 시세 감정가 대비해 가지고 70%를 받았으면 적당히 잘 받은 것 같고요. 공장은 가장 중요한 게 입지 위치입니다. 위치가 공장은 중요하거든요. 진입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화성, 장안면, 독정리, 평택에서 서해안 쪽으로 좀 더 붙어 있는 데고요. 평택 당진 위에 포성국가공단 위쪽에 있으면서요. 고속도로 IC 나들목에서는 그다지 거리가 조금 있기는 있네요. 좀 있지만 진입도로를 볼게요. 주변이 다 공장 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이쪽에서 진입에 들어가네요. 진입도로 괜찮아 보이고요. 지도 보면은 지적도가 조금 더 있습니다. 자, 공장의 모습들입니다. 잘 청구도 넣고요. 크레인도 있고, 예. 인수해가지고 맹도하셔가지고 자기 공장으로 쓰기에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입도로가 이쪽으로, 위쪽에서 진입도로 나 있죠. 나 있고, 앉아 있고요. 정상적이네요. 정상적이고, 아무쪼록 명도 잘 하셔가지고요. 사업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장까지 수원보건원에 오늘 있었던 실시간 경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좋은 내용으로 방송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꾸준히 구독하시면
실패 없는 경매가 분명히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